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4만 달러는 잘 지켜주면서 다지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얼추 4만 3천 달러 전후에서 9월을 마감할 것만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걸 보면 플랜 B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석 달 연속 비트코인 시세를 적중시킨 플랜 B가 10월에 예상한 비트코인 가격은 6만 3천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찌하든 지난번 전고 돌파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제시하는 가격인 겁니다. 어쩌면 9월의 악몽을 새까맣게 잊을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 10월에는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10월은 어쩌면 이더리움 역시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을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가 강세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양은 1년 동안 크게 감소했고 토큰 순환은 6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소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씨가 마르고 사용성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리플 역시 새로운 호재성 소식들을 전해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 NFT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에는 SEC와의 소송 이슈 역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리플의 생태계 확장 노력 역시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플의 NFT 활성화 의지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리플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 SBI 홀딩스가 NFT 마켓 운영사를 아예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에 SBI NFT 서비스를 출시해서 직접 NFT 마켓에 뛰어들겠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리플과 의미 있는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겨웠던 9월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10월이 상승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이 여러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2,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이렇다 할 반전 양상을 아직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주 중요한 레벨로 지목됐던 4만 달러 밑으로 빠지지 않은 채 4만 달러 다지기를 차분히 진행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 4만 3천 달러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플랜 B의 전망은 이렇게 정확하게 적중한 채 9월이 마무리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계속 방어하고 있는 것은 4만 달러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후퇴를 제한하는 방어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4만 5천 달러 위에 강력한 저항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은 제한되고 단기적으로는 4만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 범위에서 다지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지지 리테스트 과정에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라면서 4만 달러 지지가 강해질 수는 있지만 아직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멘트를 인용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매크로 측면에서는 아직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있다, 21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4만 달러에서 생긴 강세 모멘텀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4만 3,6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이번 주에 지속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9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힘겹게 만들었던 헝다그룹 이슈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을 매각해서 1조 8천억 원을 조달하겠다라면서 자발적인 회생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9월 29일 예정됐던 채권 이자 지급에 또다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헝다그룹의 달러 채권을 보유한 투자기관 두 곳이 이자를 받지 못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지급해야 했던 채권 이자는 모두 4,7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 23일에 이어서 연달아 채권이자 지급에 실패한 건데 달러 채권이자는 30일 안에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 부도 처리가 됩니다. 헝다그룹이 잇따라 달러 채권 이자 지급에 실패하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 휘치는 헝다의 신용등급을 부도채권 바로 전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조 8천억 원 자금 조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헝다그룹 계열사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장중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헝다가 올해 연말까지 갚아야 하는 이자는 7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는 8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 과연 자발적인 회생 노력을 통해서 이런 위기 지점 잘 넘길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10월에는 헝다 이슈가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심리적인 지지선인 3,000달러가 무너지면서 시가총액 역시 3,400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들은 이더리움이 추세 전환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있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지난 2주 동안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자산의 장기 보유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티멘트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지난 12개월 동안 3분의 1이 감소했다. 이는 이더 보유자가 주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토큰 순환 역시 최근 들어 6월 말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센티멘트는 토큰 유통의 증가는 보유자가 NFT에 대한 지불 또는 디파이에 대한 투자와 같은 생태계의 다양한 거래에 이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실용적인 가치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더리움 이슈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소각 이슈입니다.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무려 39만 개 넘는 이더가 소각되면서 이더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시스의 조셉 루비는 런던 하드포크가 이더리움을 울트라 사운드 머니가 될 궤도에 올려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됐다가 대중화된 그런 표현인데 가치 또는 구매력의 급격한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 것보다 더 굵직한 이더리움 이슈는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메인넷인 이더리움 비콘 체인의 알테어 하드포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시점은 10월 27일입니다. 알테어 업그레이드는 비트코인의 첫 하드포크인데 인센티브와 페널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콘 체인 검증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트랜잭션을 검증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른바 ERC4337 계정 추상화 업데이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사용자 지갑에 대한 새로운 검증 논리를 추가하고 지갑 개발자들은 빌트인 다중 성명, 소셜 복구, 새로운 서명 알고리즘 등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표현 자체가 좀 어렵게 다 느껴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기능들이 기존 지갑에서 구현될 경우에 추가적인 거래와 과도한 가스비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테린의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될 경우에 우리 같은 사용자들은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에게 있어서도 10월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일단 SEC와의 소송 이슈가 막바지를 향해 간다라는 점에서 법원이 가르마를 타는 모습을 통해 소송의 방향성이 조금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워낙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데다 유틸리티적 특성과 생태계 확장을 통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 역시 리플 측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또 하나의 호재를 전해왔는데 XRP 레저 기반의 NFT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규모의 크리에이터 펀드를 조성한 겁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 VSA 파트너스와 NFT 마켓플레이스인 민트 NFT,
또 민터블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리플의 시도는 단연 이더리움의 NFT 생태계 확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면서 동시에 리플이 XRP 국제 송금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혁신의 다양한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내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날 우연인지 계획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리플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 SBI 홀딩스가 NFT 마켓 운영사를 아예 인수해버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BI 홀딩스가 NFT 마켓 나나쿠사 운영사인 스마트앱 지분 80%를 인수해서 NFT 시장에 직접 뛰어들기로 한 겁니다. 인수 이후 스마트앱의 이름은 SBI NFT로 바뀌게 되는데 공식 출시는 내년 2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SBI 홀딩스는 지금의 리플을 있게 만든 핵심적인 초기 투자자이고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입니다. 리플이 최근 아시아에서 시장을 확장할 때도 모두 SBI 리밋과 협업을 통해서 이뤄냈을 정도로 SBI는 리플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SBI가 NFT 마켓을 인수했고 리플이 NFT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SBI NFT가 XRP 레저 중심으로 구축이 되면서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론 수준이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리플의 기술력 자체도 훌륭하지만 이런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정말 참 많이 부러운 부분입니다. NFT가 날리긴 확실히 날립니다. DC 코믹스가 NFT 발행사 팜 NFT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10월 5일에 첫 NFT 시리즈를 발행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NFT에는 DC의 대표적인 히어로인 배트맨과 슈퍼맨, 원더우먼, 할리퀸 등의 캐릭터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0월을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될 법한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조정장에서의 낙담 대신 상승장에서의 희열을 위한 준비 태세를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